최고위원 대표는 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네. 해가 갈수록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번에 대통령을 도전하시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경험과 과정들을 쌓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능한 리더, 유능한 대통령은 인품이 또 훌륭해야 되는데 제가 네.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늘 가까이 있으면서 그 이재명 후보의 인품에 대해서 되게 반했어요. 네, 왜냐하면 네. 한 번도 화낸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네. 최고위에서도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크게 한 적이 없고 네, 네.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네. 없어요. 그 대신 일은 많이 시켜. 어떻게 뭐 네. 더 가까이서 3년을 지켜보셨잖아요. 저는 한 6개월, 한 작년 8월부터니까 꽤 오래 지켜봤네요.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가장 좋을 때 보신 겁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왜 감정이 없겠어요. 네. 감정이 때로는 이제 거칠게 표현될 때도 있고 네. 속마음이 드러나게 보일 때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다 보면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느꼈던 시점이 언제냐면 작년 1월에 흉기 테러를 당하셨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탈린 거죠.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엔 정말 훨씬 사람이 여유가 생겼어요. 아. 예, 그리고 마음도 푸근해진 것 같고 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덤으로 사는 느낌이다. 아, 네네. 예, 그러시면서 자잘한 것에 연연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본인이 포용력도 생기신 것 같고 이해력도 넓어지신 것 같고 여유도 많이 생기신 것 같아서 네.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최고위원 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 더 좋아진, 네, 더 훌륭해진 네. 이재명을 만나신 거 아닌가? 제가 사실 군생활 39년 군복을 입으면서 늘 리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리더십을 압축하고 압축하면은 세 개 능력으로 보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인품이 훌륭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이 아주 출중하고 인품이 뛰어나시고 또 인품 속에는 화를 안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늘 국민들과 동고동락하는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국민들의 아픔을 느껴야 되잖아요. 가슴으로 느끼는 리더가 훌륭한 건데 항상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 서민들, 소외된 그룹, 국민들과 늘 기준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국민들의 아픔을 같이 씻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리더십을 가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굉장히 예를 들면 직위의 높낮이를 떠나서 그렇지. 우리 당직자 중에도 이제 굉장히 젊은 당직자들이 네.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직책이나 이런 것이 낮은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똑같이 대하시는 걸 좀 제가 느끼거든요. 그렇죠. 존중하시고 네. 저도 연배로는 한참 후배이고 그리고 자주 보다 보면 쉬워서 편하게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데 네. 저한테도 약간 흐트러진 모습이 일체 보이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지도자라고 책임을 그만큼 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일정한 평상심도 유지하고 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저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 정말 개인의 삶의 낚시라고 할까? 네. 자기의 사적인 뭐랄까 좀 별로 재미없게 예, 사시죠. 예, 예, 예. 이런- 오로지 그럴- 업무. 그럴 여지가 너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신 이후에 일주일에 최소한 2개 또는 3개의 재판을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판을 일주일에 2개, 3개 나간다는 건 정말 살인적인 이제 압박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선거법 때문에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 2번 나가는 네. 상황인데도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지. 예, 그 일주일 내가 그럼요.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일주일에 2개, 3개씩을 재판을 가려면 갈 때 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고 갔다 온 다음에 내가 한 말 맞냐 틀리냐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게 사람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네. 주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맞아요. 재판 준비 철저히 혼자서 하시고 자기 변호인들하고만 이렇게 하시지 그렇지. 같이 일하는 최고위원들이나 다른 이제 의원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비서실장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걸 봤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안 됐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재판이 있는 날 우리 같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아침부터 막 네, 예민해지고 네, 그럴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날 재판이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날은.
그동안 수없는 압수수색과 재판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진짜 이 흔들림 없잖아요. 그 저는 참 엄청나요 내용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훌륭했나?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란 건 다 그렇죠. 성장하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시대가 이재명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시련을 겪게 하고 어떤 고난에 빠지게 하고 그런 과정을 본인이 이겨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속 놓이면서 사실은 본인을 계속 채찍질하고 그걸 견뎌오는 과정에서 지금의 이재명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시대가 만든 인물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굉장히 시련과 탄압을 많이 겪었고 네. 그 탄압에서 만약 좌절하고 이제 포기했다면 또는 꺾였다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텐데 맞아요. 그것을 처절하게 이겨내는 과정들을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보셨고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저는 동질화됐다. 같이 아픔을 겪고 시대의 고통을 같이 누리고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그 암울함을 나를 대신해서 최전선에서 싸워주는 그리고 그렇죠. 계엄을 해제해주는 그런 어떤 우리 대리인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생각이 이재명에 투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세 가지 중에 비전, 리더의 비전 아래 하나로 국민을 뭉치게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늘 예전에는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지금 AI로부터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비전 아래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능력도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단체장 경험을 하셨다는 게 저는 시야를 훨씬 넓게 보고 네. 종합적으로 이제 보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AI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새로운 주제잖아요. 저희가 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대표가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책도 보시고 또 본인 직접 챗 GPT를 가지고 막 질문도 해보고 막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경험담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런 과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체감하고 학습하고 또 익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많이 있는데 전 특히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한 게 이 계엄과 내란으로 경제도 폭망하고 민생도 파탄나고 그리고 외교도 상당히 지금 대외적인 신인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정말 이럴 때일수록 이런 위기 극복의 적임자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딱 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도 지금은 이재명인데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이재명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에게 꼭 이제 이번에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죠.